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원 이충훈입니다. 노노 현대적으로 풀이해보고 현대적으로 응용해보는 시간. 오늘은 공야장편 14번째 문장이 되겠는데요. 오늘 또 우리가 뭐 사자성어 있잖아요. 사자성어가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그런 말들이 과거에 논어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요산 요수라든지. 오늘 또 그런 문장이 보이네요. 보니까 미니호화하고 불치하문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기담아 좀 새겨 둘만한 글귀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석해 드린다면 자공이 물었다. 뭐를 물었냐? 공문자에 대해서 이제 스승하고 대화하겠죠, 그렇죠? 자공은 이제 여러분들 계속 잘 아시고 이제가 많이 밝았다 그런 얘기인데, 이제 누구한테 물었냐면 여기 자활 있는 거 보면 이제 공자한테 물었네요, 그렇죠? 공문자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공야장편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해놓은 문장들인데, 공문자는 뭐 누구냐면 위나라 사람입니다. 위나라 대부인데요. 대부인데 공자가 주유 열국을 했다 했잖아요, 그죠? 자기가 이 논나라에서 자기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주유천하를 또 돌아다니는데, 그때 이제 위나라로 갔었는데, 위나라에 있어서 공문자하고도 많이 대화를 했나 봅니다. 그때 이제 자공이 공문자에 대해서 공자한테 이러쿵저러쿵 물어본 내용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물어보니까 하이 왜 그러냐, 위 말하다. 요 지는 이제 공문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공문자를 왜 하이 어떻게 해서, 요거는 뭐 자격의 의미겠죠. 하이 자격의 의미로 조사 의미로 쓰겠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요 지는 공문자니까 공문자를 문으로 부르게 되었느냐. 이제 우리가 시호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이라는 말은 죽은 사람 중에 뭐 좋은 사람, 뭐 덕이 있는 사람과 덕이 없는 사람, 나쁜 사람 등등, 그래서 구분해서 사후에 왕이 이제 시호를 많이 내리거든요. 저같이 우리 시조 할아버지가 이제 애자 할아버지인데 시호가 충숙공이거든요. 또 우리 이 육대조 할아버지는 절충장군이라고 시호를 받아 있는데, 그것처럼 죽은 사람 이후에 호를 받는 건 이제 시호라는데, 공문자가 아마 문이라고 시호를 받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문은 시호를 받는, 어떤 사람이 이제 시호를 받느냐면, 이 크게 뭐 한 5군데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가지를 여러분들 소개해 드린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공자와 같이 어떤 천도, 세상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문이라고 시호를 내려주고, 또 하나는 학문을 배우고 좋아했다. 배울 학건을 이제 배운 거를 좋아하고, 또 뭐냐면 묻기를 좋아했다. 호문이라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모르는 바 있으면 남들한테 묻는 거를, 즉 배우는데 힘쓰는 사람을 이제 문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공자가 왜 문이라고 시호를 얻었느냐라고 하니까 자활 공자께서 말씀하신데, 민이 호화했다. 요 민은 민첩하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문장 뜻은 행동이 민첩하다는 게 아니라
명민이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명민. 그러니까 명철한 두뇌를 가졌다. 뭐든지 잘 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민인데도 불구하고 호학했다. 배우는 거를 좋아했다 하네요. 그리고 불치하문. 불치, 치자는 수치스럽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수치. 그러니까 하문. 아래 하자잖아요. 그렇죠? 뭐는 여기 물을 묻자. 아래 사람한테 묻는 것에 대해서 불치, 수치스럽지를 않게 느꼈다라고. 그래서 위지문야라. 요거는 공문자를 뜻합니다. 인칭대명사. 공문자를 문으로 시호를 부르게 되었다라고 되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이라는 시호를 혹은 학근 호문이라 배우는 것에 힘쓰고 묻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호를 문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자공이 이 공문자가 이와 같이 뭐 공부를 배우기를 좋아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는 것을 과연 몰랐을까요? 아는데도 왜 문이라고 공자가 시호를 줬을까라고 이제 물은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있냐면 공문자는 윗나라의 대부인데 좀 이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사람 같아요. 윗나라에 보면 공숙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공숙이란 실은 윗나라의 왕의 조카겠죠, 그렇죠? 조카한테 부인이 있었대요. 부인이 있었는데 이 공숙질이 자기 부인하고 관계가 좀 안 좋나 봅니다. 그런데 처제하고 사랑을 했나 봅니다. 처제하고. 그러자 이제 공문자가 대부니까 숙지를 하여금 뭐냐면 이 사람을 헤어지게 했대요. 헤어지게 하고 공문자의 딸을, 여기서 공숙질이 아니에요. 태숙질이에요. 태숙질. 이 공문자의 딸 공길이라는 딸을 요게 이제 부인 태숙질하고 결혼을 하게 했대요. 그래서 그렇죠. 자기 딸을 그렇게 이제 왕의 조카한테 결혼시키는 것은 뭔가 권력을 차지할 욕심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결혼시켰는데 나중에 그래도 불구하고 태숙질이 처제하고 여전히 이제 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문자가 대부분 때 지금 식군자인데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 딸하고 정답게 혼인생활을 잘 하기를 원했는데 여전히 과거의 부인이 동생하고 계속 놀아나니까 얼마나 열불 났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문자가 이 태숙을 잡으려고 했나 봅니다. 그때 이제 공문자가 공자한테 물어봤대요.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차례 이제 물론 태숙질은 나중에 이제 송나라로 도망가고 이제 없었는데, 공자는 말 안 하고 다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윗나라에 자기도 어떤 자리를 하려고 윗나라에 찾아갔는데 윗나라에 있는 공문자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일을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갔다 라는 말도 있고 말렸다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태숙질이 이제 다른 나라로 송나라로 가니까 공문자가 또 뭐랬냐면 자기 딸을 이제 자기 사이가 없으니까 얼마나 이제 슬프겠죠, 그죠, 딸이. 그래서
요 태숙질의 동생한테 다시 또 결혼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따지고 보면 형수하고 결혼하게 한 거와 동일한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이제 짓을 했대요. 이제 자공이 그걸 알고 이렇게 뭐 여자 문제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행실이 이런데 어떻게 문인한 시호를 나라에서 내리냐, 좀 잘못됐지 않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자는 이제 공문자가 그같이 이제 행실이 나빴지만 뭐 공자도 알았겠죠, 그렇죠? 알았지만 그런 잘못된 점을 덮어두고 잘한 점을 좀 뽑아낸 거겠죠, 그렇죠? 비록 이제 공문자가 공자한테 찾아와서 여러 가지 묻는 거 보면 뭐 아래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공자가 뭐 자기 아래 사람 아니겠지만 그래도 위급 어떤 직책이 없었으니까 아래 사람이라고 했겠죠, 그렇죠? 자기한테 이렇게 물었으니 뭐 대답도 안 하고 도망갔다든지 뭐 말렸다든지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자꾸 묻고 두뇌가 명석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우기를 좋아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께서는 공자가 뭐 시호를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왕이 내리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했지 않았을까라고 자공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한편은 이렇게 이제 자공한테도 이렇게 말한 거는 너도 부지런히 배우고 해라라고 간접적으로 교육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자공이 자꾸 말만 뻐지리를 하고 어떤 행동 실천도 안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끼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뭐 이것저것 다 집어치우고 공무자처럼 열심히 계속 배워라, 공부해라.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떠한 것도 계속 이제 물어보라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문이라는 시호를 내는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아마 자공한테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현대적으로 어떻게 응용할 건가? 저는 이제 이걸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의논하고 또 물어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싶네요. 어떤 사람하고 가까워지려면 그 사람한테 의논하고 물어보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가까워집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참 남들을 가르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가르치는 거. 또 누가 물어보면 또 잘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뭐 가르쳐 주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 뭐 말 안 해도 뭐 좀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자기 말이 안 하는 대로 하니까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한민족 입장에 있어서 거기에 대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걸 또 상대방이 전달한다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과가 어렵다면 절대로 서로가 서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가까워지려면 서로 의논해라, 물어보라라고 저는 얘기를 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가까워진다, 다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어저께 딸이 결혼을 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전날에 저는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킨 바 있는데 너는 시집을 가거든 최소한 3년 동안은 시집의 문화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좌지우지를 하지 말고 항상 너희 남편하고 항상 상의를 해서 의논해서 처리해라. 우리 친정에서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준 거는 우리 집에서만 통할 수도 있고 남의 집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가호호 집집마다 다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고 예절이 있는데 그걸
우리 친정에서는 이랬는데 왜 시댁에서는 이렇게 하냐고 따지지 말고 항상 그 집에 하는 걸 항상 보고 하고 싶으면 의논을 해서 하고 물어보고 의논하고 하면 아무 탈이 없다. 그러면 삶이 평탄하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그 다음날 결혼식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직장에서나 친구 관계 입장에서나 자꾸 물어보고 하면 뒤탈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네요. 여기도 아까 말한 대로 이 공문자가 항상 이렇게 했잖아요. 불치한문. 아래 사람은 심지어 우리가 뭐 윗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뭐 아래 사람이 윗사람한테 묻는 거는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윗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묻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공문자는 그래도 자기 아래 사람한테 묻는 것에 대해서 수치스럽지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한 대로 또 공자도 공문자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걸 알지만 나쁘다고 평가를 하지 않냐고 좋은 점을 꼬집어내서 장호한테 한 것도 공문자가 공자한테 찾아와서 상의하고 의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내가 가르쳐준 제자를 미워하고 남한테 비방을 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현대적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저도 뭐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뭐 요즘 저는 이제 베이비부모 세대인데 X 세대나 디지털 세대 또 MZ 세대한테 묻는 걸 저도 좋아합니다. 뭐 모르는 거는 물어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인간관계에서 항상 의논하고 물어보면 그 상대와 항상 가까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싶네요. 아까 말한 대로 한국 사람 특색이 항상 상대를 잘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자기 길을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면 사람들 물어보면 잘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뭐 다른 거는 뭐 미니 호학하다 뭐 명민하면서도 배우기를 좋아하는 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불치한문 누구한테도 계속 물어보면 물어보는 것이 그 사람과 가까워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이제 공자장 편 14번째 문장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대로 새겨두고 아까 말한 대로 사자성어 불치한문하고 미니호학이란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미니호학하고 불치한문이라 이거에 대해서 뭐 집안에 교훈으로 살리면 좋겠죠. 그렇죠? 항상 너희들이 똑똑하다 하더라도 항상 배움에 힘을 쓰고 어떤 누구한테도 대해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뜻으로 가정의 교훈이나 누구한테 말을 남겨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공자장 14번째 문장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